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언론홍보특별위원장이신 고내수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오늘 많이 바쁘셨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에 제주도에서 급히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4.3 네. 제70주년 추념식에 참석을 하고 네. 오후 비행기로 광주에 오고 있는데요. 네. 광주가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네, 네. 마음으로 아마 더 가까운 곳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저도 지상파 3사가 추념식을 다 생중계를 해서 방송을 통해 봤습니다. 예년보다는 확실히 좀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실 때도 이 추념식이 예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4.3 70주년은 네. 70주년이다 보니까 더욱더 뜻깊은 해가 됐고요. 네. 더욱이 이제 지난 2006년 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참석 이후에 네. 네. 1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네. 저희 그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4.3의 아픔을 상징하는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을 전부 재창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 4.3 유족들이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이번에 제주도가 이제 지방 공휴일로 4.3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1분간 10시에 묵념 사이렌도 울려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예, 울렸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추념식에 참석하고 이제 해마다 참석해 오셨을 텐데 이번엔 조금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5.18 기념식도 이제 참석을 했었고 하는데 네. 우리 제주 4.3이 과거에는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국회의원도 한 50여 명씩 오시고 네.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네.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4.3의 진실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네. 4.3을 완전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네. 그간과는 다른 외롭지 않은 추념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위원장님께서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유족이신가요? 예, 저도 그 유족입니다. 저희 네. 그 외할아버지께서 4.3 때 돌아가셨는데요. 네. 20대의 젊은 나이에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녀를 어린 네. 두 자녀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네. 외할머니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자녀를 길렀고요. 네. 그다음에 60년 동안 혼자 사시다가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건 네.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4.3은 지난 약 50년 동안 사실은 이제 금기의 단어였습니다. 네. 4.3 사건 이후에 4.3 이후에 약 50년 동안 금기의 단어였다가 제가 대학을 이제 다닐 때 제가 이제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5.18도 알게 됐고 4.3도 알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사 때 외할아버지 제사 때 가면은 저희 그 물어보지 마라 왜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왜 물어보지 마라 알 필요 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4.3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왜 돌아가셨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네,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데도 그쵸. 대학교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아셨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유족인데도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잘 모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4.3은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수백 명의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초토화 작전을 펼쳐가지고 네. 살벌한 과잉 대응을 통해 가지고 무고한 제주도민 수만 명을 네. 적법한 재판이라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네. 학살한 사건입니다. 네. 그 발단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발단은요, 1947년도 3월 1일 3.1절 네. 기념식 제주 북교에서 열렸는데요. 네. 그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마 경찰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마 경찰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돌멩이를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발포를 하게 됐습니다. 총을 사용했군요. 예, 발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다쳤는데 뭐 아무런 조치나 후속 절차 없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흥분을 해서 예, 맞습니다. 돌멩이를 던졌다가 예. 그게 이제 사태로 번진 거죠. 그 예, 폭력 맞습니다. 사태로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 책임자 처벌, 네. 네. 발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안 해주니까 네. 이제 또 3월 10일 날 이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결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총파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외부 군인들도 섬으로 들어와서 좀 만행을 저질렀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민심이 이제 흉흉을 해지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는 그 다른 지방 이제 네.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이런 그 단체들을 이제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다른 지방 군인과 경찰들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소요 사태를 이제 막으려고 했었죠. 아이고. 정말 소통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크진 않은 일이었는데 네. 총을 쏘고 희생자가 나오고 그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 없으니까 더 큰 봉기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놀라운 사실이요.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건이 제주 4.3이라면서요. 예. 한국 현대사에서. 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건가요? 공식적으로 지금 그 사망자는 네. 희생자는 이제 14,250여 명입니다. 아. 예.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있는데 약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3만 명이요. 네. 그렇군요. 제주도 뭐 전역으로 봐도 되겠죠. 한 마을이나 뭐 어느 지방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다 그렇게 일어났다고. 예, 맞습니다. 네. 제주도 이제 그 희생자, 4.3 희생자 분포 지도를 보면은 네. 제주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구분하지 않고 제주도 전체 지역에서 이제 네. 희생자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3만 명이라고 하면 참 큰 숫자긴 한데 네. 제주도민 전체로 봤을 땐 10%면 뭐 10명 중 1명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꼭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 말고도 네. 적어도 이제 뭐 사촌, 육촌 이런 친척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은 사상과 연관돼 있지 않은 분들이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학교 다닐 때 제가 4.3에 대해서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항상 그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사건과 연계되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때 당시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 이제 국군 네. 14연대가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상부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무장대를 진압을 하라고 하니까 네. 이제 아마 일부 군인들이 명령에 반발해 가지고 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아마 여순 사건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연계성이 있는 거고요. 네, 저는 또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4.3 사건이라고도 하고 4.3 항쟁이라고도 명칭이 있던데 애매해서 저는 계속 제주 4.3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명칭이 맞는 건가요? 일부 이제 그 지식인이라든가 이제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항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일부에서는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그 정확하게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4.3 평화 기념관에 가보면 백비가 있습니다. 그 백비에는 아직 4.3에 네. 대한 정확한 명칭이 쓰여지지 않아서 정확한 명칭을 통해 가지고 이 백비가 일어서기를 이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명칭을 바로잡는 것 또한 이 사건에 대한 평가이자 역사 바로잡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저는 우리 5.18도 네.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식 명칭이 법적으로 제정이 된 순간부터 또 우리가 굉장히 지키고
보존하고 갖고 나갈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명칭이 바로 잡혀졌으면 좋겠고요. 예. 또 아까 희생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 이제 제대로 이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이제 4.3 유족회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에서는 네. 제주도 이제 4.3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러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작년도에 이제 국회에 이제 그 발의를 했는데 네. 아직 이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돼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이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됐기도 하고 사실 네.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이 두 단체가 조금 같이 일을 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할 법한데 그런 일이 있나요? 예. 아까 이제 그 제주에서 올라오면서도 이제 네. 광주 유족회 회장님도 만나 뵀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네. 이제 저희 그 제주 4.3 유족회에서는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저희가 단체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광주의 그 5.18 단체들도 오늘 오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념식 같은 데 이제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제주 4.3 그러니까 3만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4.3을 문학 작품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고요. 여기서 퀴즈도 나가니까 주목해주세요. 4.3이 단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유신독지의 정점이던 1978년 발표한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 3초, 김석범 작가의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 이산화 시인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 제주도민과 함께 오래도록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알려준 분들이 있었기에 4.3은 깨어났습니다. 푸르른 바다, 아름다운 봄날, 문학 속의 4.3 현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주시 주천읍 북촌리 너분숭이에는 현기영의 소설 4.3의 아픔을 알린 순이 삼촌 기념비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출간이 됐고 또 그때 시대 상황은 어땠나요? 순이 삼촌이 발표된 게 1978년도죠. 78년도면 박정희 군사 독재, 그러니까 유신 정부 정권의 정말 막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4.3이 발발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이 삼촌의 마지막 문장에 30년 동안 유예된 죽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0년의 세월 동안 4.3의 사자도 못 꺼내는 상황.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4.3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소설 순이 삼촌. 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환청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결국은 자살한 순이 삼촌의 이야기를 통해 철저하게 은폐됐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순이 삼촌을 언제 처음 접하셨고 읽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처음 순이 삼촌을 봤을 때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굉장히 슬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순이 삼촌을 계기로 해서 4.3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읽게 됐죠. 순이 삼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4.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감동 그리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순이 삼촌들의 넋을 위령하는 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들의 이름마다 헤아릴 수 없는 원한과 아픔이 깊게 새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70년 동안 4.3은 그 이름을 새기지 못한 채 백비로 누워 있습니다. 그저 4.3일 뿐 어떻게 규정할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걸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통렬한 어떤 시대의식, 특히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리고 친미 정권의 수립들, 이런 아주 통렬한 시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해방 공간을 다뤘던 소설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화산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신화와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3 소설이기도 하지만 화산도는 제주의 소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마귀의 죽음을 비롯해 김석범은 평생을 4.3을 다룬 작품 집필에 매달려 왔는데요. 일본어로 쓴 화산도는 1997년 일본에서 완간된 후 국내에서 완역 출간됐고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관음사. 이곳에도 4.3의 아픔은 서려 있습니다. 소설 화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자비와 평화의 공간에서 무장대와 토벌대는 치열한 격전을 벌였고 수많은 주민과 스님들이 죽어갔습니다. 아직도 군 주둔지의 참호가 고스란히 남아 그날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문학은 어떤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거나 희생자적이나 순환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좀 넘어서서 4.3을 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학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감동이랄까요?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역사의 몫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4.3은 그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동, 서정의 감각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술은 역사의 아픔과 진실을 감동으로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문학은 제주 4.3을 세상으로 끄집어냈고 진실의 빛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4월엔 그 책과 함께 4.3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모습 그리고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4.3을 함께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제주 4.3이 또 외부로 알려진 건 30년 뒤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자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수 정권이 있을 때 네. 이제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그 유족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4.3 피해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 승진이라든가 이제 사관학교 입학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전혀 이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쉬쉬를 했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년 동안 침묵을 지키게 됐었습니다. 네. 네. 우리 위원장님부터도 외할아버지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 4.3 그 특별법 개정안이죠. 예, 네. 네,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예.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시기로는 뭐 제주 이런 출신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계류가 된 상황이다. 네.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도 이제 4.3의 그 유가족들은 4.3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배보상 문제라든가 완전한 진상 규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수영인의 이제 불법 감금되고 불법 이렇게 수용됐던 그런 분들의 이제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기록들이 사실 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죄가 없는데 이제 계속 그런 수용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개정을 통해 가지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이제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네.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하는데요. 또 제주 4.3 하면 저희 인식으로는 네. 4월 3일 당일 혹은 그 일주일 2주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희생자 3만 명이라고 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예. 알고 보니까 그 다음 해까지도 예, 예.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이제 그 제주 4.3을 얘기를 하면은 네. 1947년도 3월 1일 아까 3.1절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54년도 한라산 금종령이 풀리던 54년도 9월 21일까지를 보통 4.3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네. 9년간에 걸쳤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토화 작전을 통해 가지고 가장 네. 피해를 많이 낸 시기가 1948년도 10월부터 1949년도 1월까지입니다. 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네, 오랜 기간 대대적으로 네. 초토화 작전을 국가에서 펼친 거네요. 네. 참 안타까운데 사실 젊은이들은 이런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없고 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 이 땅에 제주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이런 같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네.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인권 이런 가치를 소중히 하는 올바른 교육, 역사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반드시 교훈으로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제주도 분들에게는 그동안 봄이 따뜻하고 반가운 봄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아픈 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유족들과 희생자들에게 큰 아픔을 치유해주고 또 하루빨리 진실이 더욱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군혜수 위원장님 지금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